자, 방학이라서 우리가 과학을 좀 공부를 하려고 쌤이 영상을 오늘부터 좀 올릴 건데, 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과학으로 지금 고1 때는 배우고 있죠. 그래서 1학기 때 이미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했어요.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고, 어, 책으로 보면은 지금 올킬이라는 교재 쓰고 있는데, 요거에 1권, 2권이 있어요. 근데 1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간 1학기, 1학기까지의 내용을 1권이 담고 있고, 우리가 할 거는 2학기 내용인 2권, 요거를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2, 파트 1이 아니라 파트 2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파트 2 공부를 할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원이 뭐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원은 화학 변화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통합과학 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 이 통합과학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화학 원으로도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물리 원 내용도 들어있고, 생명과학 원 내용도 다 들어있고요. 지구과학 원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내가 이 통합과학 파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공부가 할 만했다, 어느 부분이 좀 재밌다, 그런 부분을 너네가 찾으셔갖고, 어, 물리원, 화원, 요 생원, 그리고 지원까지 이렇게 네 과목에 대해서 너네가 선택 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내용은 화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화원의 맨 앞에 등장하는 여기가 사실 맨 앞에 등장하는 영역이거든요. 요 화학 반응 파트. 그래서 우리가 화학 변화 파트 볼 건데 페이지로 보면은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고요. 6페이지가 2권이구나. 2권 페이지 6페이지 맞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화학 반응이 뭐냐? 화학 반응이 뭔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내신 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 개념을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고 살짝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는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자, 화학 반응이 무엇이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어떻게 만들지 얘들아? 우리가 먹는 물은 수소라는 분자랑 산소 분자가 더해져서 그게 바로 H2O가 되는 게 바로 물의 생성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H2가 사실 요거 화학식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앞에 2가 붙어야 되고 여기도 2가 붙어야 되는데 뭐 그 내용까지는 지금 공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요런 게 뭐다?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모든 화학 반응은 이런 화학 반응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얘도 설명할 수 있죠. 두 개의 수소 분자랑 한 개의 산소 분자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두 개의 물 분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많이 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지금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지구의 어떤 화학 반응이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지구의 화학 반응에 있어서 지구의 화학 반응이 인류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인류에 어떤 도움을 이게 지금 대표적인 포커스예요.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요 단어는. 그럼 첫 번째는요.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산소입니다. 당연히 산소가 우리 인류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영향을 준 산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소는 화학 반응식 아주 중요한 화학 반응식에서 거의 빠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는 어떤 화학 반응식이냐면 광합성이라고 써두시고요. 거기 아마 있을 거니까 밑줄을 그어 보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의 연소.
연료의 연소. 세 번째는 철의 재련. 요렇게 세 가지, 요렇게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이 화학 반응식이 산소가 관여를 한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산소가 화학 반응식에 관여한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뭐 광합성을 열심히 뜯어볼 건 아니고요. 화학연료 연소 과정, 철의 재련 이것도 딥하게 뜯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인 광합성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다 소괄호를 이렇게 쳐봅시다. 광합성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산소가 작용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광합성의 뜻이 뭘까요? 광합성은요, 우리가 이런 이파리가 있죠, 그죠? 이런 이파리에 붙어 있는 엽록소라고 하죠. 뭐라고 하더라? 이파리라고 할까?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가 뭐를 받죠? 태양빛을 받아요.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데 이 태양빛을 받음으로써 이 이파리에서 광합성이라는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합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호흡하듯이 이 식물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찌 보면 소모하는 거죠. 어찌 보면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필요한 건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이 광합성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어떤 거를 만나서 이 태양 에너지를 만나서 빛 에너지를 이렇게 받죠. 빛을 받음으로써 뭐로 바뀌냐? 얘가 포도당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 같은 거죠. 포도당하고 이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인류의 산소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식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류의 허퍼라고 하죠. 그 브라질 지역에 있는 브라질 지도가 뭐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브라질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한 서부지대 요 정도 대부분이 그냥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불에 타고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구로 뿜어내는 산소량이 줄어들고 대신에 이산화탄소량은 증가한다. 이런 지금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튼 광합성은 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산소랑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이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석연료의 연소를 봅시다. 연료의 연소 과정. 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소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화석 연료를 바로 보기 전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광합성으로 과연 인류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광합성이 당연히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너무나도 쉬운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어떤 영향을 줬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줬냐면 산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산소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원시지구에서는요 산소량이 굉장히 적었어. 한 5%도 안 됐나 그랬을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점점 광합성하는 식물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지구의 이 대기 중의 산소량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육상 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육상 생물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존층이 형성이 됐어요. 오존층이 형성이 됐는데 이 오존이 뭐냐? 오존이라는 건요. 산소 원자가 3개 붙은 요거를 우리가 오존이라고 합니다. O3 이렇게 생긴 거를 오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됐다는 거는 이 대기 중에 산소 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5%에서 20%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산소 원자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오존도 같이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존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오존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오존은요.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름으로써 인류 또는 지상 생물들한테 도움을 준 거죠. 자외선을 차단하면은 뭐가 늘어나? 뭐 암 발생률이나 이 태양빛이 사실 해롭거든요. 그냥 생으로 내리쬐면은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류 또는 육상 생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자외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존층이 형성이 됨으로써 자외선이 차단돼서 도움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요 두 가지 결과로 마지막에 누가 탄생을 했다? 육상 생물들이 대거 출현했다. 육상 생물이 대거 출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화석 연료의 연소를 봅시다.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 할 테니까 요거 근데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너네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도움을 주라고 쌤이 지금 정리를 하는 거니까 같이 정리를 해보든 아니면 교재를 보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했죠? 화석 연료 연소라고 돼 있죠. 자, 화석 연료라는 거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석유예요. 석유 또는 석탄. 자, 석유랑 석탄이 어떻게 에너지를 내는지는 아니 혹시? 석유랑 석탄이? 석유랑 석탄이라는 거는 에너지원이에요. 얘네들은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에너지로 만드냐? 그거는요. 우리가 석탄 발전소 알죠?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서 막 증기가 이렇게 나오지. 석탄 발전소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발전소들은 이렇게 증기를 내뿜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증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수증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 이 땔감을 먼저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땔감입니다. 석유랑 석탄은. 그래서 이 화석연료에다가 불을 붙여요. 근데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연소, 이게 연소라는 뜻이 불을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연소라는 게. 그래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fire,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하다? 산소가 필요로 하다. 모든 연소 과정에는요, 산소가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화석연료랑 산소를 태워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사실 요거 말고도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요 에너지가 결국에는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요런 터빈들을 돌려요. 그 공장 안에 있는 터빈을 돌리겠죠? 그래서 요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가 발생을 한다? 전기가 발생을 한다. 전기도 발생을 하고 당연히 이 물과 이산화탄소도 발생하니까 이 물은 사실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로 밖으로 나간다. 음. 그래서 공장 보시면 막 연기 나오죠? 그것들이 이제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다?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으로 인류에게 얻는 이득은 뭐냐? 당연히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가 발생. 근데 저 에너지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전기 에너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산업에 영향을 미치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 산업은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석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은 점점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석유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석탄의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얘는 어떤 걸로 쓰이고 있냐면 뭐 증기기관 옛날에 이런 열차 있죠? 칙칙폭폭. 해리포터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나오는 이런 증기기관차 있지, 그지? 칙칙칙칙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증기기관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뭐냐면 바로 이 석탄입니다. 석탄을 태우면서 어, 나가는 이 증기기관차가 되겠고요. 요즘은 어떤 걸로도 많이 쓰이냐?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많이 쓰여요. 화력발전. 화력발전의 에너지원이 대부분 이제 석탄으로 많이 쓰이더라. 그 다음 석유 볼까요? 석유. 석유는 어떤 에너지원이냐?
석유라는 거는 사실 액체죠. 사실 액체라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시에일 가스라는 이제 미국에서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찾아냈죠. 이 시에일 가스라는 거를. 그래서 뭐 석유가 앞으로 뭐 고갈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시에일 가스가 발견됨으로써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판도는 바뀌었지만 이 석유가 남아있는 양은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 환경을 위해서 요즘 줄이고 있죠. 줄이는 추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교통수단에서 대부분 쓰이죠. 교통수단에서 이 석유를 안 쓰는 게 없어요. 왜냐면 뭐 경유 자동차라고 해도 경유도 석유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거의 대부분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옷도 심지어 옷도 쓰입니다. 옷. 어떤 옷이냐? 합성섬유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옷 들어봤을 거야.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운동복 같은 거 이제 쭉쭉 잘 늘어나는 거. 뭐 물도 잘 안 통하고.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석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석유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류가 뭐 옷, 교통수단, 옷, 합성섬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원에 쓰이기 때문에 이 석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 천연가스는 이제 버스에 흔히 많이 쓰이죠. 버스의 대부분의 이제 연료들이 천연가스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야 가정용 우리가 가정 집에 쓰는 연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천연가스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버너 있잖아. 그 집에 있는 가스 버너. 그것들이 이제 천연가스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가정용 연료 그리고 버스 천연 버스로 많이 이용하니까 요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겁니다. 뭐가? 화석 연료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당연히 인류에는 요러한 기여를 한 거예요. 요런 기여를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철의 재련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철의 재련을 마지막으로 볼 건데 철의 재련이라는 거는 철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은 순수한 철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존재하냐면 Fe2O3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화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산화철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배를 만들거나 또는 뭐 자동차를 만들 때 뭐 안 쓰이는 거 없죠. 배를 만들 때도 쓰이고 뭐 다리를 만들 때도 쓰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쓰이는 이 철들은 대부분 순수한 철 또는 강철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이제 산소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 산소를 결국에는 이용을 해서 화학 반응식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철의 재련 과정도 산소가 이용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철이라는 건요. 일단 Fe2O3랑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들은 대부분 이렇게 산소가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 안에서 이 이런 철의 재련 공장들도 있죠. 포항의 포스텍 그런 공장에서 이 철을 먼저 이렇게 어떤 용광로에 넣습니다. 이렇게 터널이 되어 있는 이렇게 막 시뻘건 용광로에 이 철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넣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거기에서 이제 코크스가 들어오거든요. 코크스가 뭐냐? 이렇게 세 개의 코크스인데 이 탄소 원자랑 O, 산소랑 합쳐진 화합물이에요. 우리가 요걸 뭐라 그런다? 요거를 코크스라고 한다. 요거를 코크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산화철하고 코크스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얘가 이산화탄소와 순수한 철로 쪼개지는 겁니다. Fe. 근데 철이 한 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철의 화학 반응식인데 철의 재련 과정이죠, 이게. 근데 이건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건 화학 원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은 몰라도 되지만 어떻게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산화철하고 이걸 한글로 바꿔서 산화철과 코크스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순수한 철
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쌤, 그럼 산소는 어디 쓰인 거예요? 이 코크스에 들어있는 요 O 있죠? 요게 이제 산소 원자죠. 여기 안에 이제 산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화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만들어져? 이 안 좋은 CO2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온실기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야. 요 세 가지가 요 광합성도 마찬가지고 화석연료의 연소도 마찬가지고 철의 재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요 두 가지는 결과물에서 결국엔 뭐가 생기죠? 여기서 CO2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온실기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도움을 준 건 맞지만 우리의 지금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요거 두 가지가 없어지면서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할 일이겠죠. 오케이, 일단 요렇게까지만 개념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개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개념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대표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01-1번 개념 따라잡기 문제 한번 먼저 봅시다. 01-1번 보시면 금속 더하기 산소가 금속 산화물이 되고 이산화탄소랑 물이 합쳐져서 포도당 산소가 되고 이렇게 써볼게요. 금속과 산소가 만나서 금속 산화물이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랑 물이랑 만나서 포도당이랑 산소로 바뀌더라. 이게 광합성 과정이죠. 산소 O2. 또 세 번째는 화석연료,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이랑 산소, 연소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CO2랑 물을 발생시키더라. 또 산화철과 코크스 이 마지막 과정은 철의 재련 과정이죠. 철의 재련.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네 가지 다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요 네 가지 모두 뭐가 관여한다? 이 산소 원자가 관여를 하더라. 그럼 답에다가는 산소라고 쓰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02-2번을 보겠습니다. 02-1번이네요. 02-1번. 자, 1번.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합성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이 02-1번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맞는 거를 체크하라 이건데 1번 보시면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는 얘기예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아까 쌤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2번. 2번 보시면은 빛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다. 맞아요. 결국에는 태양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 합니다. 세 번째.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아니에요.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을 생성. 그러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은 뭐냐?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은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은 뭐다? 호흡이다. 그래서 식물들도 이 광합성도 물론 하지만 호흡이라는 과정도 하기 때문에 생성도 하고 분해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광합성의 영향으로 얘는 틀린 거죠. 4번. 광합성의 영향으로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다고 했죠. 이렇게 쉽게 풀을 수가 있고 그 다음 02-2번 봅시다. 02-2번. 자, 화석연료를 주 성분으로 쓰고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한 화석연료를 쓰시오. 그렇게 나와 있네. 자, 얘는 뭘까요? 당연히 증기기관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야지. 증기기관 아까 뭐라고 했죠?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탄을 이용해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뭐다? 교통수단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02-3번 봅시다. 02-3번을 보시면 철은 자연계에서 1번부터 볼게요. 철의 재련에 관한 성질. 철은 자연계에서 주로 순수한 철로 존재한다. 틀렸어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죠? 순수한 철이 아니라 산화철로 존재를 합니다. 산소가 붙어있는 모양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 철은 강도가 크고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자, 형태를 변형할 수 있어요. 강도도 세고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변형하거나 형태를 변형하는 것도 변형이지만
이 철을 조금 더 재련해서 우리가 강철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의 장점을 쓴 거니까 맞고요. 3번. 철의 재련은 철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산화철로 만드는 과정이다. 아니죠. 반대죠. 철의 재련이라는 거는 산화철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죠. 철의 재련은 산화철과 뭐를 이용해서 코크스를 이용해서 뭐랑 뭐로 만들어낸다? 그냥 순수한 철과 CO2, 이산화탄소로 분리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철의 재련으로 인류는 철기 시대를 열어 문명을 발달시켰다. 맞습니다. 원래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바뀐 계기가 이 철을 재련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었죠. 철기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청동기에서.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02-4번을 보시면은 탄소 함량이 높은 연료의 일종으로 철의 재련을 위해 용광로에 철광석과 함께 넣어주는 물질을 쓰시오. 탄소 함량이 높은 이게 뭐예요? 산화철과 같이 넣어주는 거. 용광로에 산화철과 같이 넣어주는 거 코크스죠. 그래서 02-4번은 코크스가 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더 어려워요. 여기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화학 변화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고생했어요.